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다원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우리 양정 1학년 친구들 2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문제에서 애들이 어려움을 느꼈을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시험 피드백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시험 세팅은 지난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18문제 서술형 2문항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네, 배점 역시나 똑같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단 중간고사랑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일단 물어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사실 지난 중간고사는 객관식 뒤에 후반부 문항들에서 부교재 1등급 도전 문제들에서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서 사실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도 열심히 준비만 했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노리면서 1등급을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이번에는 부교재 연계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의미가 있는, 즉 객관식 후반부 문항들에서 부교재 연계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16, 17, 18 이 세 개의 번호에서 단 하나도 연계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 좀 어렵겠는데, 아마 서술형 풀기 시작하면서 넘어가면서 문제를 훑어봤을 텐데 이번에 좀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체감 난도도 꽤 올라갔을 거고요. 실제로도 이제 부계재 연계가 적어졌다는 건 애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서 실제로 자신의 풀이 길을 세워나가면서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8문항 객관식을 모두 푸는 게 꽤나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냉정하게 보면 16, 17, 18 세 문항 모두가 비연계 문항이다 보니 중간고사와 달리 이 중상위권 친구들이 1등급을 노리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시험이긴 했다. 왜냐하면 그 세 개를 풀려면 사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학적인 피지컬, 수학적인 소화 능력이 꽤나 많이 필요한 문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시간 앞에 문제를 꾸준하게 막힘없이 계속 풀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뒤에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 잘 선택해서 풀 수 있는 문항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가장 이상적인 시간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이제 객관식을 한 개 틀리거나 뭐 2개 틀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술형 두 문제는 좀 많이 쉬웠습니다. 서술형 두 문제가 부교재 연계 문항이었고, 사실상 숫자를 미지수로만 좀 바꾼 느낌, 숫자를 조금 바꾼 느낌 정도였기 때문에 서술형이 많이 무난해서 객관식 2개 이하로 틀리면 굉장히 잘 본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이 잘 본 친구들 연락을 준 것도 확인해 보면 객관식 하나 틀린 친구가 자기가 거의 제일 잘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객관식을 2개 정도 틀린 친구들까지는 안정 1등급인 것 같고, 객관식 3개 틀린 거부터는 2등급 초반이거나 1등급 꼴찌거나 요 정도 느낌으로 아마 점수 1등급 분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중간고사보다는 애들이 느꼈을 체감 난도는 많이 올라갔을 것이며, 이 16, 17, 18 세 개를 풀려면 사실 세 개 모두 똑같은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건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수학적인 능력이 꽤나 많이 소요가 필요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문제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 친구들이 이 영상 보면서 자기가 틀린 게 있다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7번까지는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들, 그냥 부교재 숫자 바꾼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고민할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막힘없이 풀면 됐고, 이제 8번, 9번 이제 특히나 이제 9번 문제에서 실수를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명심할 건 실수를 한 친구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실수를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본인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명확히 구별을 못했다는 뜻이죠. 제가 수업 때도 분명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수업 때 함수 단원 문제 풀면서 1대1 대응 문제 한 다음 바로 오른쪽에 있는 1대1 함수 문제를 풀면서 1대1 함수는 치역이 공역이 전체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역의 일부만 차지해도 된다. 1대1 함수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해줬고, 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친구들은 저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9번 문제, 아마 9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나 실수했네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건 실수가 아니다.
반드시 공부할 때 1대1 대응, 1대1 함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했어야 한다. 대응 관계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범위에서 범위로 가는 그래프를 1대1 함수로 주는 거는 이제 미리 한번 풀어봤다면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8번 역시나 부교재가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 부교재에서는 A의 부호가 양수로 제시가 됐지만 이거 시험 문항에서는 A의 부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양수, 음수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애들이 많이 실수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문제에서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개구나라고 인지를 했을 거라서 아이들이 A가 양수, 음수 나눠야 돼를 인지 못했어도 왜 합이지? 떠올렸으면 요거는 실수를 많이 안 했을 것 같다. 그래서 A의 범위가 뭐 양수, 음수인 거는 기존에 많이 연습했던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사실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었던 부분 같고요. 네, 10번입니다. 10번은 부교재 연계는 아니었고 이제 무례함수 4분면 문제인데, 보통은 이제 니은 계열 부호를 가지고 지난 4분면 또는 디귿 계열 4분면을 두 개만 지나게 하는 이런 문제를 따로따로 보통 출제를 하는데, 그냥 이번에는 10번에 니은에 하나, 디귿에 하나, 그래서 원래는 두 문제 느낌인데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애들이 시간은 조금 더 소비할 수는 있으나 사실 뭐 니은, 디귿 따로따로 풀어보는 경험은 이미 충분히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사실 10번을 틀린 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본인이 미리 연습을 안 해서 틀린 거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틀린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 11, 10인데요. 11, 12가 이제 오히려 애들이 아마 쉽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요거는 부교재 1등급 도전 문제들 변형인데, 사실 11번은 함수가 유리함수로 바뀌긴 했으나 원본 문제랑 푸는 방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애들이 오히려 큰 고민 없이 풀었을 것 같고요. 12번은 사실 숫자만 바꾼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눠주는 문제인데, 저랑 나눠주는 문제 충분히 연습 많이 했고, 원본 문제를 사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원본 문제를 딱 풀었을 때 혼자 끝까지 답을 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사실 12번도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11, 12에서 오답률이 많이 오히려 낮지 않을까. 오히려 친구들이 11, 12는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 14고, 13은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인데,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한다. 왜냐하면 합성함수 그래프가 굉장히 단순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점 개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려서 둘러싸인 도형 넓이기 때문에 사실 넓이도 그냥 세로선으로 잘라서 구하면 굉장히 쉬운 구조여서 사실 시간만 조금 쓰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쉬운 함수라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자라면 사실 요거를 틀릴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 다음은 14번입니다. 네, 14번 원래 함수의 대응 추론이 사실 수학적 피지컬을 많이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애들이 많이 좀 쫄았을 수 있는데, 다행인 건 이제 F랑 G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였기 때문에 사실 1대1 조건이 없으면 케이스가 좀 많으나 요거는 1대1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나다 조건을 그냥 하나씩 이해해서 그냥 관계식을 써보기만 하면 대응 관계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근데 일단 함수 대응을 찾는 유형 자체가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는 건 힘들고, 그냥 자기가 수학적 통찰력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면서 올바른 대응 관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이 시간을 좀 쓸 수는 있었을 것 같다. 근데 대응 추론 문제 중에서 뭐 엄청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 1대1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15번입니다. 사실 15번이 연계 문제긴 한데 사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이지만 9개의 숫자를 이제 모두 사용하는 문제였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일부 5개만 사용을 하는 거였고, 제가 수업 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나열 문제를 얘기하면서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은 그 같은 문자가 몇 개씩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카운팅하는 방법이 달라지니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케이스 분리의 기준은 몇 개씩 사용할까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확히 깨달았다면 사실 15번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0과 1을 각각 몇 개씩 사용했을까가 기준이 되겠구나.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진 건 이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은 꽤나 더 오래 걸렸을 수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행히도 문자는 두 종류이기 때문에 케이스 분리가 막 엄청 많진 않고요. 그리고 자연수기 때문에 영어를 앞에 쓸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연습을 해본 경험이고요. 그래서 제가 준 과제를 또 스스로 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사실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충분히 맞힐 만한 문제였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5번까지는 아이들이 시간이 충분했다면 아마 중상위권 친구들도 충분하게 풀 수 있었던, 대비를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 같고, 이제 16, 17, 18 이 세 개가 이 객관식에서 이제 가장 1등급을 가르는 문제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16번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추론인데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조건, 나조건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가조건은 역함수가 유리함수의 평행이동 결과다. 사실 이거는 나조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조건이죠. 그래서 두 문제를 짬뽕해 놓은 거고 가조건 따로 해석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 이제 나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 사실 유리함수 절대값 그래프는 이 점근선의 높이가 0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그래프 개형이 바뀌고, 일단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점근선이 A랑 A-1인데 부호를 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A-1의 부호 그리고 저 K의 부호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지니 아이들이 조금 케이스 분리를 하면서 상상해야 되는 개형이 조금 많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나조건 접어 올렸을 때 최소값이 치역이 5보다 커지게 하는, 그리고 조금 어려워진 게 이게 t부터 관찰하는 거니까 내가 정의역을 또 조절해야 되는 사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래프 추론을 조금 많이 해보고 그래프의 제한된 범위를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라면 사실 충분히 풀 수는 있었으나 중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 그래프니까 X축의 위치에 대한 기준, 케이스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며, 또한 저 나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되는 그래프를 찝어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치역이 5보다 큰데 t값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t의 범위가 교점부터 점근선까지라는 거를 또 추론을 해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렵고 요거는 함수에 대한 추론 능력이 많이 필요했던 문제다. 그래서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선 오히려 땡큐인 문제죠. 그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야 내가 중상위권 친구들이랑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능력이니 이번 시험은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땡큐인 시험이었다. 중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더라도 자기가 준비한 거까지는 15번까지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세 문제가 조금 빡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17번입니다. 사실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죠. XYZ 대소 주고 경우의 수 카운팅입니다. 자연수. 저 조건 만족하는 자연수고 이제 6배수 문제인데, 일단 다행인 건 저희 반 애들은 15회 최근 기출 테스트에서 이제 곱이 6의 배수인 상황을 연습을 해봤고 큰 틀은 거의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대소가 정해져 있고 이제 곱해서 6배수고, 제가 그때 시험 해제해주면서 이제 곱해서 6배수니까 핵심은 6이 있냐죠. 2의 배수랑 3의 배수니까 2와 3의 곱이기 때문에 핵심은 2와 3의 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6의 배수.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저식 그대로 푸는 건 힘들다. 저식을 인수분해해야 된다. 인수분해하는 사고는 이제 경우의 수 워크북에서도 많이 해봤고, 저식으로는 풀기가 힘드니까 인수분해 생각할 거고, 인수분해하면 두 개의 곱이 될 텐데 두 개의 곱 중에 한 자리에 6의 배수. 근데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12는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6이 있을까? 6이 있을 때를 첫 번째 케이스로 잡고, 두 번째 케이스부터는 이제 6이 없을 때, 6이 없으면 2의 배수, 2 또는 4, 3의 배수 3을 활용해서 두 개의 곱셈 자리를 채워주는 거였으니 사실 시험 해제에서 자기 걸로 잘 만들었다면 사실 17번은 오히려 16번보다 조금 더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희 반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18번을 볼 거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상위권 친구들도 18번까지 풀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16, 17까지 풀다 보면 아마 시험 시간이 다 소모가 됐을 것 같고, 저희 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18번을 풀 시간이 이제 거의 없었다. 보통 17번 끝까지 풀고 18번 풀다 끝나거나 17번 푸는 중간에 끝났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마 18번까지 푸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서 18번의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못 읽은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 문제 분석을 해보면 네, 무리함수 절대값 그래프고 이번에는 전체 절대값이 아니라 무리함수 안에 x 자리만 절대값 x로 바꿔서 이제 합성한 느낌으로 출제가 됐고요. 사실상 이제 무리함수 안에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가 좌우대칭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 좌우대칭성을 지닌다는 걸 깨달으면 사실 가족건이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 좌우대칭성을 깨닫지 못한 친구들은 가족건이 아마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가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다. 그리고 이 문제도 가족건과 나족건이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의 이제 특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보기 박스 문제가 사실상 가다가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 한 문제를 푸는데 두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애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 자체의 난도보다는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시간 부족이 조금 많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나조건의 핵심은 결국 범위 길이가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좌우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의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관찰하는 거고 이제 저는 수업 때 무리함수 버전의 구간 길이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문제는 안 했지만 이 유리함수 버전에서 유리함수를 좌우 대칭적으로 그려놓고 제한된 범위 유지하면서 움직이면서 최대 최소 함수 따지고 그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경험을 해본 적은 있으니 사실 시간만 있었다면 저희 반에서 잘하는 친구들도 이 문제를 맞췄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시간이 압박 때문에 이 문제를 볼 시간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제 자체는 좀 잘 만들어진 문제고 일단 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를 쭉 훑어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이번 시험은 조금 옛날 양정 시험과 좀 유사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번 중간고사는 사실 객관식 후반부가 부교재 1등급 도전 변형 문제라서 사실 중상위권 친구들도 이거 봤던 건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시험이었지만 사실 원래 양정의 기본 시험 스타일은 이런 시험이 맞습니다. 사실 객관식 후반부 문항은 어디서 봤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비슷한 경험은 해본 적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히 똑같은 문제는 거의 풀어보지 못했을 제 입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정확히 똑같은 문제까지는 못 풀어주게 만드는 이런 느낌의 문제들,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들 특히나 이 함수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제 그래프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느낌의 시험으로 약간 이번에는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객관식 문항이 16문항, 15문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추론 문제가 나왔어도 풀 시간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문제 수가 18개로 좀 많은 시험지다 보니 아마 애들이 시험 시간이 많이 빠듯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행인 건 그래도 이제 서술형 두 문제가 조금 많이 가볍다 보니까 일단 저는 맨날 애들한테 시험 전략을 세울 때 보통 14번 또는 15번까지 일단 풀고 서술형 푼 다음 뒤에 남아있는 문제 중에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 위주로 골라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시험 전략을 양정 친구들에게는 풀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서술형이 좀 쉬웠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서술형 1번은 미지수로 바뀌긴 했지만 사실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아이디어는 원본과 사실 다를 게 거의 없어서 그냥 미지수로 놓고 그냥 그대로 풀기만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도 정의역이 조금 바뀌었고 0이 들어가긴 했지만 0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부교재 변형 문제에 넣어줬었기 때문에 사실 서술형 1, 2번은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맞출 만한 문제였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결국 16, 17, 18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본인이 수학 실력이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했다면 15번까지 다 맞고 서술형 2개 다 맞췄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를 낸 게 아닐까 싶고 이제 본인이 수학적인 피지컬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라면 16, 17, 18 중에 하나 맞추면 1등급 아마 컷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맞췄으면 아마 1등급 상위권 정도 점수대가 나올 것 같고 제가 아직 정확하게 점수 조사를 못해서 1등급 컷이 객관식 2문제 또는 3문제 그 사이 점수일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몇 점일지는 정확하게 예측이 되진 않고 확실한 건 중간고사 때보다는 컷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으로는 객관식 3개 정도 틀린 점수가 아마 1컷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최상위권 친구들이 얼마나 16, 17, 18을 맞춰줬느냐가 이번 1등급 컷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좀 쉬운 대신에 객관식 후반부가 조금 많이 헤비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생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제 본인이 틀린 문제를 보고 이 스스로에 대한 책찍질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틀린 문제별로 본인이 해야 될 행동을 좀 가볍게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까지 틀린 문제는 사실 해줄 말이 없다. 이건 절대 틀면 안 된다. 솔직히 반성할 것도 없다. 본인이 공부를 더 했어야 된다. 또는 시험 볼 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절대 틀리면 되지 않았고 다음 이제 9, 10 또는 15, 17 중에 틀린 문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9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함수 대응 구별을 하는 건데 제가 수업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특히나 함수 수업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학원에 와서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뇌리에 남아 있다면 9번 틀리면 정말 저는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 17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17번도 6의 배수인데 시험 오답 진짜 자기 힘으로 그냥 대충 풀이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자기 걸로 만들었다면 6배수 문제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솔직히 서운합니다, 친구들. 17번, 9번, 10번 이런 거 틀렸으면 저 너무 서운해요.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7번에 못 건드렸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17번은 사실 보고 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풀어냈어야 제가 덜 서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 12랑 서술형 1, 2를 틀렸는 건 사실 요거는 이제 부교재 1등급 도전 문제를 이제 본인 힘으로 풀게만 연습을 했으면 맞출 수 있었다. 요거는 중위권 친구들도 충분히 맞췄어야 합니다. 이게 틀렸다? 그럼 아마 부교재 문제 다시 풀라고 시키면 못 풀 겁니다. 본인이 부교재 대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16, 18 네, 그래프 추론이고 사실 요거는 틀렸다고 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서운한 감정까지 느낄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 추론이고 제가 뭐 비슷한 문제까지는 해볼 경험을 줄 수는 있지만 똑같은 문제까지는 책에 실어줬거나 그런 경험은 못 해줬을 거라서 어느 정도 추론 능력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 피지컬이 조금 동반이 됐어야만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16, 18은 문제는 괜찮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내가 시험 시간에 이걸 못 풀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것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 본인이 나는 양정 최상위라고 생각하는데 16, 18을 시간을 충분히 줬을 때 못 푼다면 본인은 최상위권이 아닐 겁니다. 본인은 그래프 추론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6, 18을 다시 풀어보는 건 수학적 피지컬 늘림에 있어서 좋은 경험일 테니까 시험 끝났다고 너무 푹 쉬지 마시고 16, 18은 다시 풀어보면 앞으로 그래프 추론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절대각 그래프를 다루는 능력 연습할 수 있으니 다시 오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가볍게 우리 양정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는 뭐 다음 영상 또는 설명회에서 아마 진행될 예정이니 뭐 다음 간담회나 설명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영상은 이번 양정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친구분들 시험 보시느라 또는 시험 보는 애들 격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었던 게 원래 양정 스타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오는 시험을 잘 보는 게 1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친구들일 겁니다. 근데 사실 올해 기조를 살펴보면 계속 이렇게 부교재에서 객관식 후반부가 연계가 될지 안 될지 중간고사는 많이 됐고 기말고사는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경향성이 다시 어떻게 될지는 저도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고 그냥 시험을 출제하는 그 당시 선생님들의 심리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번에 1등급 도전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내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아마 선생님들에게 투덜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선생님 이렇게 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그렇게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다시 2학기 때 돌아가 보면 이제 2학년부터는 부교재가 다시 어떤 교재로 바뀔지도 모르고 지금 올해 2학년인 경우에는 올해 양정 2학년은 부교재가 시중 문제집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열심히 만드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부교재를 똑같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양정반에서는 방학 때 그 올해 사용했던 양정 1학년 부교재 그걸 제가 타이핑해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사용하면서 과제를 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이제 그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올해 2학년은 그 부교재 연결이 또 굉장히 높았습니다. 2학년은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제가 훑어봐도 부교재 문제 변형이 굉장히 많았고 2학년은 객관식 후반부 문항도 다 부교재 연계 문항이어서 2학년은 기말고사 난도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중상위권 친구들도 객관식 다맞거나 한 개 틀린 친구들이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2학년이 됐을 때 이제 지금 같은 기존지, 중간고사 같은 기존지는 저도 감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 나 이제 1등급 맞기 힘든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 방학 때 수원에서 나오는 지수로감수, 삼각함수, 그래프 추론 능력 최대한 열심히 연습해서 능력 끌어올리려고 노력해 주시고 제가 양정 친구들은 학교 부교재 2학년이 사용했던 올해 사용했던 부교재로 과제 낼 거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 중상위권 친구들도 1등급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네, 길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인이었습니다.